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오늘은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 주택매매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은 2019년 주택매매 시장은 2018년도 대비 하락세로 전환되었거나 상승폭이 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 및 대전 지역은 주택매매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였죠. 주택매매 거래량은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어 국지적 상승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지방의 주택시장은 누적된 신규 주택 공급 물량과 인구의 순유출에 따라 하락세로 지역적으로 차별된 움직임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 주택매매 시장은 12.16 대책에 따라 고가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상승했던 주택가격을 뒷받침할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하반기 이후 보유세 추가 부담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주택 매매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 조기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등 시장의 불안 요소들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고가주택 시장의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 매수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형태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 거시 여건 및 부동산 시장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경제시장은 국내 경제 동향은 19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 전분기 대비 0.4% 상승하였고 최근 건설업 부진이 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우리가 19년 3분기까지 보면은 0.4% 그죠? 0.4%. 자꾸 이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죠. 그죠?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많이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죠. 경제활동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렇게 되는데, 건설업 쪽이 그죠 마이너스로 가고, 제조업이 자꾸 줄어들고, 그죠 제조업도 영향을 받고, 서비스업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죠. 그죠? 투자 경기는 설비 투자는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 부분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토목 건설은 상승세로 전환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설비 투자를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19년 3분기까지 보면은 마이너스 지금 그죠. 건설 투자는 토목 건설은 조금 상승하고 있는 거죠. 토목 건설은. 그런데 건설 투자와 건물 건설은 너무 지금 바닥을 띄고 있죠. 바닥을 그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9%까지 있다. 경제 성장률 및 소비 둔화, 투자 감소 등 경기 전반의 침체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 향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주택담보대출금리, 파란선이 주택담보대출금리고 물가 상승률이 아주 디플레이션까지가 19년 11월 달까지인데 거의 디플레이션 수준까지 지금 들어간 거죠. 진입한 거죠. 주요국 기준금리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는 많이 아시겠죠. 지금 0.75%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더 내려와야 된다고 그죠. 현재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되지만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증가 속도가 확대되어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죠. 주택담보대출은. 19년 10월 가계대출은 1074조, 주택담보대출은 630조 원입니다. 대외 여건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세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T 산업 성장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인양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으로, 이건 예상이죠, 그죠? 다행히 IT 산업이 지금 강해가지고 조금은 나은 편이죠. 성장률은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가 19년 2.6, 20년도 2.8%를 예상했으나 저는 마이너스로 간다 했죠. 저는 마이너스로 갈 것이라고. 그때 2.0%도 어렵다고 제가 했죠. 그럼 주택 매매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전국 주택 및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각각 0.36%, 마이너스 1.42%로 상반기에 하락시에서 하반기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19년 매매 가격은 18년 대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상승폭이 둔화되었고 대부분 시도지역의 19년 하반기 변동률, 상반기 변동률보다 증가했다는 것이죠.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상승률이 감소하거나 하락세로 전환 지역은 광주, 강원, 전남, 제주 지역이며 상반기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광주는. 강원도, 제주 지역은 하반기 하락폭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19년도에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역은 부산, 울산, 광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주택매매 시장 침체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17, 18, 19년도인데 19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자, 부산은 지금 18년부터 그죠? 계속 하락세가 됐죠, 그죠? 하락세가 높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반기보다 전국이 마이너스 36%인데 부산은 18년도 마이너스 14%, 19년도 마이너스 13%라는 거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마이너스다는 거죠. 주택 매매 가격보다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더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보시면은 대구는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됐죠. 그죠? 마이너스는 안 됐고 아파트만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죠? 서울은 플러스, 상반기는 마이너스 됐는데 하반기에 다시 상승을 탄 거죠. 대구는 아파트 마이너스 그죠? 주택은 마이너스가 안 되는데 아파트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인천은 상반기 마이너스,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로 가고 있죠. 아파트도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로 18년도에는 마이너스 갔다가 광주도 19년도에 마이너스로 다시 접어들었죠. 광주도. 대전은 지금 보십시오. 대전은 전부 다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상승세가. 대전은 상승한다고 했죠. 그죠? 대전은 계속 상승세란 말입니다. 이게 아파트고. 울산하고 울산은 거의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내려가 하락세를 계속 끼고 있죠. 세종이 지금 마이너스를 했는데 지금 세종은 2020년 들어서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19년 하반기 매매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되거나 하락폭이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고 서울 일부 및 대전은 투자 수요가 집중되어 매매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였다는 것입니다. 매매 시장은 12, 16 대책으로 고가주택의 투자 수요 감소로 소강국민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전세 시장은 하락폭 둔화되거나 상승세로 전환. 주택 거래 및 공급 동향을 보시면은 19년 11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은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68만 7천호, 12년도에 62만 7천호 수준이라는 것이죠. 12년 이후 최저 거래량을, 매매 거래량을 보였다는 거죠. 18년 동기 대비 78% 수준이다는 것이죠. 18년도에 비해서 19년은 78%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은 12년도까지는 떨어졌다가 다시 2015년까지 상승했다가 계속해서 떨어졌죠. 그죠? 2019년까지. 주택 공급은 19년
인허가 실적은 18년 동기간 대비 감소를 했다는 것이죠. 인허가 실적은 주택 공급은 분양 실적은 18년 동기간 대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소폭 증가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은 증가했는데 요거 표를 보시면은 인허가 건수가 19년도까지 줄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착공은 줄었고 비분양도 지금 계속 분양은 이제 18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네요. 그죠? 준공은 19년, 18년도까지 증가하더니 19년도부터 이제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미분양 건수도 자꾸 줄어들었네요. 전국적으로. 이슈 분석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수준 및 수급 진단을 보면은 시중 유동성 수준 진단을 보시면은 19년 하반기 들어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하와 주담대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증가하여 GDP 대비 유동성 규모는 1.52배가 될 것이다. 17년은 1.38배, 18년은 1.43배인데 19년은 1.52배가 될 것이다. 유동성 추이를 보면은 GDP 대비 유동성 추이는 지금 1점, 그죠? 상당히 지금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주요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금리는 떨어지는데 유동성 늘어난다는 겁니다. 종합진단 및 향후 시장 전망을 보면은 가격 상승 요인은 서울 지역은 신규주택 공급 부족보다는 시중 유동성 증가가 주택 투자 수요를 증가시킨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12.16 대책 영향,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투자 수요가 억제되어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동성은 커졌는데 고가주택은 하락할 것이다. 저가주택은 조금 상승의 영향이 있을 거고 고가주택은 하락을 할 것이다. 대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줄어든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전월세 시장에 머물며 학군이나 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주택시장 전망 2020년 주택시장은 19년 저금리로 인한 국지적 가격 상승에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12.16 대책 발표로 고가주택 가격의 움직임 둔화가 예상되며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은 안정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하향세가 유지되며 전국적으로 하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죠. 12.16 대책은 고가주택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편법 증여, 신규 담보대출을 차단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 조치로 재건축이나 신규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 심리와 자금 유입을 막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은 시장의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여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지역은 안정화되고 지방은 기존의 공급 물량으로 하향세가 유지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